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정스님 눈길 오늘 몇 번째 시간이죠? 왜 여기다 대고 물어봐? 27번째 일곱 번째. 시간일 겁니다. 예, 27번째 시간일 겁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딱 카메라 보시면 알겠지만, 예, 오늘 또 법정스님께서 한 분 손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춘필 여사님, 반드시 보면 온다. 네. 배웠습니다. 네. 자세한 소개는 조금 이따 해드리도록 하고, 예, 먼저 싱잉볼로, 예, 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고편 여기까지. 잠시 입가에 미소 짓고 숨 길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고맙습니다. 소리 엄청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막 되게 좋아요. 엄청 맑아졌습니다. 여기 막 울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쪽으로 울리까지 오나요? 네, 그쪽에 너무 앉을걸. 싱잉볼 소리 자체보다도 네네. 그 싱잉볼을 연주하는 힐러가 네, 맞아요. 그만큼 깊어져서 맞아. 네, 소리가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부터 예, 채식 음식 전문점 예, 마지에서 저희가 이제 촬영을 시작했고 지난번 2번 동안 이제 마지와 함께 했고요. 이제 오늘은 지난번 얘기하다가 마지 어머님이신 예, 이춘필 여사님 모시고 예, 법정 스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갖고 계신 재밌는 이야기가 많다 그래가지고 예, 이렇게 특별히 모시게 됐습니다. 네, 한번 박수로 한번 모셔볼까요? 와. 어서 오세요. 뵙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눈은 뜨신 거죠? 맞이, 예, 그저 부엌에서 네, 모든 분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제 저는 이제 마지 오게 되면서 한 가지 좀 약속을 했는데 마지 찍는 날은 채식하는 날. 그 말이 어디예요? 네, 그럼요. 일부 이제 소개 겸 뭐 이렇게 간단한 근황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요즘에는 이제 오마이뉴스에다가 꼬마평원 할아버지가 연주하는 평화책에서 이제 그림책을 소개하고 있어요. 숲속의 어느 날이라는 그림책인데 호주에서 산불 났잖아요. 네. 그때 원벳이라는 그 땅을 두더지보다 그 큰 놈이 더 잘 네. 파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 쫓기는 동물들이 그 동굴 개가 파놓은 집 땅굴에 피했다고. 들어가서 네. 그 꼭지에 같이 쓸 내용이 그 사자가 새끼를 5마리를 낳는데 한 마리씩 죽여요. 이렇게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원 사육사가 한 마리를 이제 그 보호하려고 어미에게서 떼어놨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다음에 떼어놓고 고기를 주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식하는 호랑이 사자? 사자인 건데 얘가 고양이하고 친해졌는데 이 고양이가 어느 날 이가 누가 훔쳐갔는지 뭐 잡아갔는지 그러니까 이게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이게 채식을 하게 되면 마음이 좀 순해지나 또 혹은 그 사자 새끼는 왜 그러면 고기를 안 먹었을까? 어쩌면 그 자기 형제들이 이렇게 물어서 애미가 죽일 때 그 피비린내 같은 것을 고기 비린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안 먹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이제 채식 얘기하니까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도 특히 요즘에 고기라는 게 실제로 생명체로 태어난다기보다 고기로 길러지잖아요. 그렇죠. 그냥 좁은 데서 혹은 육식을 하더라도 이제 걔네들 삶이 제대로 그 부풀리지 않는 삶 그리고 이렇게 뛰어오는 삶 사는 동안은 좀
짐승답게 살다가 가는 이런 세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잠깐 그 채식 얘기하다 보니까 드네요. 네,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아까 하셨으니까 아, 네. 주인공으로. 저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데 제가 이제 어제 뭐 저기 페이스북에 잠깐 글을 올린 게 있었는데 아, 이번 어려움은 좀 오래 가겠다. 자영업하는 사람들한테도 참 오래 가고 많이 힘들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어젯밤에 결심을 한 게 제가 좀 가볍지만 수행에 관련된 불교 얘기를 이제 읽으려고 하면서 변택수 선생님이 왜 죽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되는 부처님 이야기 108가지인가? 네. 거기에서 그 문구가 살림은 보살핌이다라는 말이 확 이렇게 온 거예요, 저한테. 그 앞쪽에 한 네. 열 몇 번째 있었을 거예요. 제가 살림지라고 하면서 이제 죽이는 거에 반대적인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살림에만 조금 집중을 하고 그 보살핌에 조금 덜 집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어젯밤에 후딱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이제 어디부터 보살펴야 되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마지를 보살피는 게 사실 이제 마지가 채식이나 이런 거에 거의 이제 맥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렇죠. 많이 오고 그러게 되니까 마지를 보살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음식을 통해서 다른 생명을 보살피는 일에 어떤 전초기지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제 하게 된 거예요. 그 한 단어 때문에. 아,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살림은 보살핌이다. 이제 그거를 이제 적어가지고 포스트잇으로 이제 책상 위에다가 얹어놓고 제가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는 맞이를 잘 한번 저기 보살피겠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 바빴거든요. 맞이도 뭐 계속 바빴고 막 이러는데 제 자신을 보살피는 기간도 좀 필요하겠다. 그 생각을 해서 좀 요 한가할 때 눈길도 좀 이렇게 좀 같이 많이 찍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이야기도 그전에는 제가 아무래도 전공을 불교를 하다 보니까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아는 거랑 또 행동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 자신의 어떤 그런 불성? 부처님의 성품? 이런 것도 한번 약간 보살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어젯밤에 좀 저기 결심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좀 편안해지고 좋더라고요. 네. 훌륭하십니다. 오, 네, 멋지십니다. 저희 멋져요. 눈길도 네네. 많이 보살펴 주시고 아유, 네, 알겠습니다. 보살핌. 아까 보살핀다고 하고 오자마자 식사를 하시는데 내가 머리를 자르니까 늙은 고등학생 같다고 바로 보살피는 멘트를. 부산 목욕탕 스타일. 저는 요즘 요가 되게 열심히 배우고 있고 몸이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작년부터. 그래서 요가 시작하고부터 약간 치유 힐링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한 1년간은 제 몸을 돌보는 시기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맞이하고 인연이 계속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시고 있는 게 저희도 이제 채식을 좀 더 전투적으로 해보자 이런 얘기를 남편하고 나눴어요. 그래서 음식 만들어주시는 것도 좀 잘 보고 또 배워갈 수 있으면 한두 가지 이렇게 좀 배워가고 해서 해보려고 좋죠. 합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요가 막 이렇게 요가 3종 세트 혹시 알죠? 요가 이런 거 벌써 얼굴이 울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거 시범 보이고 시작하는데 다음번에 요가복 입고 눈길 요번 달락 읽으면서 해볼까요? 내 생명 뿌리가 꺾였구나. 스승이 출가하고 나서 어머니를 뵈러 간 적이 딱 2번뿐이었다. 한 번은 다니던 대학 후배들에게 강연하러 갔을 때 같은 대학 교수로 있던 번님 부인에 이끌려갔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오기나 한 것처럼 반긴 어머니는 점심 먹고 돌아오는 길 골목밖까지 따라오며 손에 꼬깃꼬깃 접어진 돈을 쥐어주셨다. 그 돈을 함부로 쓸 수 없던 스승은 오래도록 품고 계시다가 송광사 불사를 할 때 어머니 이름으로 시주를 했다. 2번째는 어머니가 매우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로 가는 길에 만나 뵈었다. 많이 수척해진 어머니는 느닷없이 나타난 스승을 보며 눈물 바람이 하셨다. 그것이 이승에서 마지막 모자 상봉이다. 어머니가 미리 알리지 않고 불쑥 스승을 찾아간 건 한 번뿐이다.
고모네 딸을 앞세우고 불이랑까지 올라오셨다. 스승은 밥을 짓고 국을 끓여 점심상을 차려드렸다. 혼자 사는 아들 음식 솜씨를 대견하게 여기셨다는데 어머니는 배운 길을 스승 목소리로 들어본다. 그날로 산을 내려가셨는데 마침 비가 내린뒤라 개울물이 불어 노인이 징검다리를 건너가기가 위태로웠다. 나는 바짓가랑이를 걷어올리고 어머니를 등에 업고 개울을 건넜다. 등에 업힌 어머니가 바짝 마른 솔잎 단처럼 너무나 가벼워서 마음이 몹시 아팠다. 그 가벼움이 어머님의 실체를 두고두고 생각하게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는 내 생명의 뿌리가 꺾였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다고 했다. 마침 안거철이라 장례에 가지도 못하고 안거를 마친 뒤 49주에 가서 단에 올려진 사진을 보며 한없이 눈물을 쏟으셨다는 스승은 나중에 나는 이 나이에 잊혀지는데도 인자하고 슬기로운 모송 앞에서는 반쯤 기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어머니는 우리 생명의 언덕이고 뿌리이기 때문에 기대고 싶은 것인가 하고 돌아보신다. 한 10년쯤 지난 일인데 페이스북 번님 한 분이 서울에 올라올 일이 있는데 나를 만나서 물어볼 것이 있다고 했다. 마침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전시를 보러 가려던 참이라 예술의 전당 찻집에서 만났다. 물음인즉슨 어버이는 다 돌아가시고 언니와 둘만 남았는데 그동안 어버이 제사를 언니가 모셔왔단다. 그런데 언니가 알아눕고 이분도 몸이 편치 않아 제사를 모실 형편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것이다. 먼저 처지가 여의하지 않으면 따로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다. 대신 내 몸은 어머니 몸과 아버지 몸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밥 먹기 전이나 밥을 먹다가 생각이 나면 속으로 맛있지요 엄마 아빠 하면서 만나게 드시라고 속으로 말씀하라고 했다. 날마다 제사를 지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오른 엉덩이에 커다란 상처를 입고 태어나 소아마비를 앓아 오른 다리를 저는 나는 어려서부터 오래도록 병치레를 해왔다. 내가 몸이 튼튼하고 마음이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더 큰 효도는 없다고 여기며 살아왔으니 살아오면서 쌓인 상식에 따라 말씀을 드렸을 뿐이다. 그런데 뒤에 유교 사상에도 그런 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유교는 부모에게 효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만 짚어보는 경전이 따로 있을 만큼 효를 내세우는 사상이라 알려졌다. 널리 알려진 효경 첫 구절에는 신체 발부 수지부모 불감회상 효지시야 털과 살갗을 아우른 모든 몸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망가뜨리지 않는 것이 효도 첫걸음이라는 말씀이 나온다. 여기서 몸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건 오래 새겨볼 것이 없이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커다오 하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출가한 시타르타가 여러 해 동안 모진 고행 끝에 몸을 괴롭혀서는 괴로움을 없애는 길에 가닿지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몸을 괴롭히는 데서 벗어나 부처를 이룬다. 튼튼한 몸에서 평온한 마음이 나온다. 몸이 튼튼하다는 것은 일을 잘할 수 있는 바탕이다. 어버이는 오로지 우리 아이가 튼튼하고 탈 없이 살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침마다 장독대나 부뚜막에 맹물 한 그릇 떠놓고 빈 것은 아이를 비롯한 식구들 안녕이었다. 성공하고 이름을 날리는 건 그 다음 얘기다.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하니 불감해상이 효지시야 하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머리카락조차 함부로 자르지 않아야 한다고 여기던 이들은 위에 나온 말씀을 180도 잘못 읽은 것이다. 어떤 사람도 어버이 몸을 거치지 않고 나온 이는 없다. 어버이는 내 뿌리이다. 어버이를 고스란히 잊고 있는 나는 그대로 어버이 증명이다. 내가 살아있는 것에 고마워하며 몸을 잘 챙기고 힘껏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대로 효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이다. 아울러 내가 살아있음이 기껍다면 이보다 더한 효도도 없다. 이어 입신행도, 양명, 어후세,
이현 부모 효지 종이야. 몸을 바로 세우고 바른 길을 걸어 뒷사람에게 이름을 남겨 부모를 밝게 드러내는 것이 효를 이루는 것이란 말씀이 따라붙는다. 살아서 반짝하는 이름을 좇을 게 아니라 뒷날에도 이름을 뜻깊게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얘기이다. 뒤에 이름을 남겨 부모를 밝게 드러내려면 그릇되지 않고 옹군 길을 가야만 한다. 참답게 빛나는 삶을 이루는 것이 내가 여기 있도록 만든 뿌리를 제대로 모시는 옹근 짓이라는 말씀이다. 흔히 효라고 여기는 기르고 사랑해준 보답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몇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신체의 발부로 비롯하는 첫 그롤이나 입신 행도로 이어지는 둘째 그롤 바탕에서 보면 홀로 계신 어머니를 떠나 출가해 불효자라고 여기며 세상을 살아온 스승은 더할 수 없는 효도를 한 어른이 아닐 수 없다. 무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참답게 사는지를 비롯해 자연을 제대로 누리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나는 입신 행도를 버리지 않는다. 바라지 않는다. 스승처럼 큰 그늘을 들이우는 어른도 계셔야 한다. 그렇지만 세상을 더럽히지 않고 싸움을 일으키지 않으며 제 몸 하나 추스를 힘만 가지고 그저 어른이 들이운 그늘에 들어가 숨쉬면서 가까운 이웃과 정겹게 어깨동무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평화로울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목소리 좋다는 말씀 좀 들었었죠. 네. 부정하지 않으세요? 성우가 읽으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저희 법정 스님 책 읽고 있는데 네. 조금 법정 스님이라고 인연이 좀 있으실까요? 네, 저는 그러니까 한 30년도 넘었나요? 그 법련사에서 법정 스님의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제가 스님한테서 제가 배웠어요. 한 3개월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제가 그때는 정말 법정 스님이 한참이실 때여서 네.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앞에 앉아서 열심히 메모하면서 내가 오늘 아침에 그게 이제 제가 그 메모한 책을 이렇게 안에 노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아침에 찾아봤는데 이 친구가 있어가지고 꺼내지를 못했어요. 그랬구나. 네, 찾아봐야 되겠네요. 아니야. 옛날에 제가 그 법정 스님에 대한 책도 제가 여러 권 가지고 있고 또 스님의 또 그 하신 말씀 중에 정말 뭐든지 제가 스님 책을 읽으면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겨울에 스님이 냇가에 이렇게 돌이 하나 있는데 그 돌 위에 난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그 난을 겨울엔 춥잖아요, 바깥에. 네네. 그러니까 스님이 돌 위에 난을 방 안에 들여놔서 겨울에 함께 겨울을 지내고 다시 봄에 있었던 그 자리에 내다 놓으셨다고. 그래서 그 난이 그래도 거기서 잘 살고 있더라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제가 이제 옛날에 땡인데 땡. 네? 우리 이거 읽었는데 네. 돌에 네. 이끼가 이렇게 껴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석창포가 거기서 자라요. 그게 네, 그게 난이. 제가 땡이네요. 계속 하시죠. 나중에 이제 제가 그래서 불이람에 제가 갔을 때 그 불이람 조그만 그 집에서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송강사에 가서 그 스님이 고무신을 신고 다니셨다는 그 대숲을 지나서 그 불이람에 제가 가봤던 적이 있는데 스님이 안 계시고 문은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스님이 계시거나 말거나 합장을 3번 절하고 왔는데 스님이 열반하셨다는 얘기 듣고 참 이제 큰어른 가셨다. 이제는 그런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 같은 난세가 나니까 좀 더 그립지 않나 네, 더 그립죠. 싶습니다. 어른이 코로나도 그립죠. 참 근데 이제 그렇고.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어머니 가슴에 또 우리 가슴에 이렇게 곳곳에 있기 때문에 맞아요. 굳이 한 분의 큰 어른이 지금 있어야 할까? 뭐 그렇게 보기보다도 너나들이 이제 가슴속에 참다운 그 부처님 사상을 심어서 키워간다면 오히려 그게 이제 더 어우러지면 그게 대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화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역시 법정 스님이나 그 성철 스님이나 이런 큰 어른들이 바라는 바람이
분이셨을 거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오늘은 주제가 효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네. 근데 저는 불교하면 왠지 좀 일반 사람들이 불효, 출가하고 그런 것들을 불효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효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뭔가 이런 경계와 경계를 넘나드는 것 같은데 불교와 효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 다른 것보다 이 부처님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출가를 했을까요? 잘 안 들려줬나 본데요. 네, 그래서 일단 직접으로 보면 이제 불효라고 단편으로 보면 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기어이는 온 누리를 아우를 수 있었던 것처럼 법정 스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신이 이제 출가를 했을 때 겨울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랬을 때 부모님한테 말씀도 못 드리고 정말 이렇게 쭈뼛쭈뼛 돌아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기어이 보면 그게 효였다. 더 큰 누리, 더 큰 우리를 이렇게 아우르겠다는 것이 됐잖아요. 그 가출과 출가 차이는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그렇게 집을 떠나온 것에서 큰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표류했다고 가정한다면 가출로 끝났을 텐데 출가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게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효라는 건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하지 않을까. 어머님도 뭐가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뭐 그 효라고 하는 그런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 효라고 하는 걸 너무 그렇게 그 부모님에 대한 그런 것보다 너무 그 효를 그 사람에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가 있죠. 왜? 뭐 거지한테 돈을 1,000원을 주고 내가 너한테 1,000원 줬으니까 뭐 계속 이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처음 받았을 때는 그게 고맙고 그러긴 한데 자꾸만 그 얘기를 하면 사람이 심성이라고 하는 게 너무 강조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반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효를 강조할 게 아니라 효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처님께서도 그러셨겠죠. 좀 더 부모님께서 세상에 대한 그 큰 뜻을 부처님께 바라셨을 거예요. 그때 태자였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마 부처님도 그러한 생각을 부모님의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쪽에 어떤 큰 생각을 부처님이 읽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법정 스님도 아마 그런 그 출가를 결정하실 때 정말 작은 이런 부모를 떠나는 이거보다는 그 안쪽으로 좀 더 깊은 쪽에서 크게 중생을 내가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큰 뜻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저는 효라고 봐요. 그래서 너무 강조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거, 부모가 보여주는 거, 그게 효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혹시 불교학적으로는 어떤가요? 불교학적으로요? 예, 효란. 저기 효 때문에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갈 때 불교가 굉장히 힘들었죠. 부모를 버리고 효를 버리고 출가한다는 거를 용서할 수 없으니까 출가한다는 사람 목을 다 뱉죠. 틈새를 싹 보고 어떻게 하면 이제 중국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격의불교라는 게 발전을 합니다. 그 중국에 뭔가 맞는 것들 이제 들어가는 건데 사실 그때 굉장히 도움을 준 게 중국의 도교였어요. 도교고 그 다음에 불교 음식이었죠.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그 인도 철학 안에서의 불교 음식은 파하고 마늘만 금지했는데 도교가 파, 마늘, 달래, 부추, 흥거를 먹으면 귀신이 좋아하고 신선이 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어머 니네는 그거 안 먹어? 우리도 안 먹어. 되게 비슷하지? 니네랑 우리랑 다를 게 없어. 막 이러면서 불교가 중국으로 이렇게 넘나들어갈 수 있을 때 나중에 오히려 불교가 더 중국에 퍼질 수 있었던 거는 어떤 그 부모의 어려움이나 업보라든지 힘겨움, 죄스러움 이런 것들을 자식이 엄청나게 기도를 통해서 풀어줄 수 있다. 그 효 때문에 또 더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뭐 집안에 출가한 사람 한 명이 나오면 3대 업장이 다 없어진다. 그런 얘기가 그 당시에 이제 나왔던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효가 처음에 중국 불교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었지만 또 중국 불교가 발전하는데 계기가 됐죠. 뭐 불교학적으로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겠죠. 코너 속의 코너로 네. 마지한테 되는 쉬운 불교학 이야기. 저기 불교가 뭘까요? 이런 거. 네. 했던 것은 어떠셨어요? 책 읽으면서? 지금 효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막 뜨끔뜨끔 하잖아요. 노래를 했다가 막 긍정적인 걸 억지로 이제 막 찾아내더라고. 뭐 부모님, 그러니까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도 효겠지만 네. 부모님이 마음 쓰이지 않게 잘 사는 거. 사는 것도 그럼요. 효 중에 하나예요. 여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음. 또 자식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걸 보시는 부모님 마음이 또 흡족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 정도의 효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는 출가하고 싶다는 생각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꽤 한 편이에요. 지금도 뭐 무슨 뭔가 틈만 나면 출가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제 효 쪽으로는 생각 못 하고 이제 그것이 효와 이렇게 뭐 갈등 요소라든지 혹은 뭐 3대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게 못 하고 이제 행복하면 출가할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조금 뭔가 괴롭고 그러면 출가해야지. 그러고 있고. 추가는 도피는 아니군요. 네네.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스님 하나가 출가하면 3대가 좋아진다. 이거를 우리가 잘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자꾸 이제 우리 불교가 개인을 행복하고 개인의 초점이 맞춰 있고 사회성이 모자란다라는 비판을 받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철학자, 효시 철학자라고 하면 학문으로 남아있는 게 원효와 의상이 가장 효시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배경은 사상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상을 실제로 아울러냈어요. 그러니까 의상 같으면 이 부석이라는 게 그 부석사가 있는 곳에 500여 명의 이제 그 도둑들 소굴이었는데 이들을 이제 그 돌을 띄워서 선멸왕자용이 돌을 띄워서 이제 설득했다. 그렇죠. 근데 거기 가보면 모든 계단이 다 돌로 깎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돌산이었는데 그걸 깎아서 이 500명들이 그 도둑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결을 해줬고 이게 출가를 해서 승려가 잘 살면 3대가 잘 산다는 것은 그 예를 들면 최부잣집이 백리근동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이 그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런 영향에서의 3대가 잘 산다라는 측면이 되는 거예요. 그 요즘에 불교를 자꾸 개인주의고 자기 안락 명상하면 자기만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뭐 다른 부처님도 그랬지만 사실은 한국 불교는 전부 삶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일깨워주고 살리고 보살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보살이라는 뜻을 그냥 조금 제가 나름 의역을 하면 보고 살피느니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영어까지 해서 왜 우리 올림피아드 얘기하듯이 보살피아드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그러니까 좋네요. 그 실제로 원효나 의상 스님이나 그 뒤에 보조 진울국사나 균여나 이런 스님들이 한 것을 면면히 보면 전부 사람들이 실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 수 있게끔 일깨워주고 같이 그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놓치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지금 얘기 나누면서 못다한 얘기도 좋고 뭔가 오늘 어땠는지 네, 이야기 나누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뜨는 것 어떠셨어요? 원래 그 일보 말씀하시는 것만 들을 때도 좀 모르는 역사 얘기부터 많이 쭉 나왔었는데 오늘 한 분 더 계시네요. 그 뒤에서 바로 옆에서 귀가 때려 박아주죠 이렇게. 무대에서 막 하시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풍성한 시간이었어요. 마진 어떠셨어요? 아유, 어머니 옆에 계셔서 더 좋았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단 저는 법정 스님에 대한 기억이나 이런 것들 많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눈길을 좀 같이 하면서 기억들을 약간 되살리는 거. 아까 또 보살이 보살피고
보살피아드. 보살피고 또 살핀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게 결국 보살행이구나. 약간 뭐, 네, 그런 생각 좀 하게 그러시네요. 되고요. 예. 오늘 또 다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춘필 여사님 어떠셨습니까? 이제 뭐 모두 다 이제 이것저것 다 하는 것보다 결국은 불교 내지는 뭐 효도 내지는 뭐 기타 이런 불교 쪽인 게 자기 생활이 자기 안에 다 녹아 있으면 잘 굳이 분별할 필요가 없고요. 부처님께서 그러신 거죠. 왜 꽃에서 그 꿀을 딸 때 꽃에 있는 거를 건드리지 않고 꿀만 싹 따서 그걸 어떻게 뭐 따오는 것처럼 제 생활이 한만 젊은 시절 이런저런 다 떠들고 불심이 어쩌고 뭐 다 떠들어도 이제 나이가 70이 되니까 다 제 안에 다 녹아 있어가지고 이것이 업이구나 이것이 뭐구나 안 따져도 그냥 그런 게 제 삶인 것 같고 불교가 글쎄 너무 개인적으로는 뭐 이것저것 따지고 이익을 따지지만 않는다면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저처럼 다 녹아서 편안하게 그냥 너도 나도 따질 것 없이 편안하게 살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제가 만든 음식을 드시고 다 편안해지고 건강해지시고 그렇게 살면 좋은 것처럼 그래서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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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필보살 마. 네. 좋습니다. 네. 저희 맞아 별명 부르는데 네. 별명을 안 여쭤봤네요. 네. 저희는 다 지금 별명 부르고 있었거든요. 제가 별명이 그 봄춘자 반대필자를 쓰는데 사실은 저희 친정아버님은 저를 이제 딸 고만나라고 끝필자를 쓰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북 사람이거든요. 그럼 나와서 가오적 하다 보니까 그 통장이 아는 건 반대필자밖에 없어. 아, 그래서- 그래서 해주는 사람이. 네, 그 한문으로 써주는 사람이.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또 잘 한문을 모르시다 보니까. 그래서 봄춘자에다 반대필자를 써서 봄이 되면 반드시 봄은 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잘 기다리면 추운 시절도 어려운 시절도 지나다 보면 좋은 봄이 오는 것처럼. 그래서 제 별명이 봄필이거든요. 춘필이 아니고 봄필이. 네, 네, 네. 봄필보살 마. 네. 이제 봄필로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나는 현진 맞이를 보면서 참 느낀 바가 많았는데 오늘 이제 뭐 전부터 내가 음식도 배우고 선생님이신데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한 적은 별로 없었죠. 네. 근데 이렇게 같이 앉아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 마지가 이 어머니 때문에 나왔구나 이거를 딱 알겠어. 그렇죠. 그리고 어투나 말 속도도 사실 비슷해. 비슷하죠. 예. 닮은 그래서 구석이 많아요. 아, 이게 그냥 영향이라는 게 이렇게 입으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몸으로 가르쳐서 그대로 솟구치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도 이제 어머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가 또 보고 싶기도 하고요. 엄마, 말도 안 듣고서. 말 잘 들을 걸. 예. 네, 오늘 시간은 한 요 정도로 마칠 거고요. 네. 예, 자해 명상하면서 네. 예, 그렇게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 바르게 하시고 잠시 입가에 미소 짓고 숨 들이쉬고 내쉽니다. 한번 싱잉볼 한번 올려주실래요? 멋지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